제가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수석하던 시절에는 암기만큼은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처음부터 암기를 잘했던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저도 암기 잘 못했어요. 많이 헤맸어요. 그래서 이 암기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그냥 암기를 어떻게 될까? 이래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암기 관련 시험에서는 어지간하면은 남한테 안 쳐발립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길게, 두 번째 끊어서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직접 보여드릴 텐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단순한 저의 내피셜, 저의 경험담, 저의 단순한 이론적 설명이 아니에요. 아니고 여기저기서 확인되고 검증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혹시 영어 공부할 때 문장을 통으로 외워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인터넷만 쳐도 바로 나와. 그냥 주주주 나와. 내 시험 공부할 때도 영어 쌤들이 문장을 통으로 외워라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분명히 이건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특히나 암기할 게 많은 사탐 과목이나 과탐 또는 한국사 이런 과목들이죠. 이런 과목들은 이 방법을 쓰면 효과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 워딩, 개념을 외울 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문장 전체를 통으로 외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의 완결된 의미가 머릿속에 쏙하니 박히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여기까지 얘기하면 일단 여러분 이제 개빡칩니다. 그렇죠? 예, 자 유튜브 나가면 안 돼 얘들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이걸 싫어해요. 왜? 인간의 뇌는 긴 거 싫어해요. 짧은 거 그걸 우리 인간의 뇌는 좋아해요. 긴 걸 요약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더 축약해서 뭡니까? 이제 핵심어라고 하죠. 키워드라고 하죠. 워딩이라고 하죠. 단어만 외워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앞뒤 맥락이 빠져. 그래서 이 빠진 내용들이죠. 이걸 또 우리의 뇌들이 채우려고 또 내표를 굴린다? 그래서 이제 이상한 내용들을 채워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개념이 생기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생활윤리에서 요나스라고 하는 중요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거의 맨날 시험에 나오는 사상가예요. 이 사상가의 주장에 대해서 암기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만이 책임질 수 있는 존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학생들이 이제 요나스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죠. 인간만 책임 능력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장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인간 아닌 애들, 인간 아닌 동물들 또는 식물들 또는 무생물들 중에서 책임질 수 있는 애가 있습니까? 개나 고양이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나무가 또는 태풍이, 바람이 자기 행동에 책임질 수가 있나요? 책임질 수가 없죠. 그들은 자기가 한 행동이 뭔지를 자각을 못하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책임 능력 갖고 있는 건 인간만 있어 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정리한 인간만이 책임 능력 있는 존재, 책임질 수 있는 존재 이 정리된 이 지식 공부 1도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외울 필요가 없는 지식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 지식은 그냥 안 외우면 되겠네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그게 문제예요. 이 내용이 어찌되건 간에 뭔가 중요한 내용이니까 시험에 나오니까 그러니까는 이 친구도 이렇게 정리를 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EBS 수특에 나오는 그 요나스 정리 부분을 보고 계신데 여기 빨갛게 표시되는 부분이 인간만이 책임 능력 갖고 있어, 인간만이 책임질 수 있는 존재야 라는 내용이 포함된 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은 시험에도 종종 나옵니다. 수능 문제입니다. 예, 선지 5번 보시면은 그냥 그대로 이제 거의 풀멘트 그대로 나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뭔가를 암기를 하려고 할 때 문장 자체를 통으로 길게 암기하려는 시도를 하셔야 합니다. 출제자도 평가원도 여러분들이 워딩만 뽑아서 외울 거라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왜 걔네들도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워딩만 외우면은 엿먹을 수 있게끔 문장을 각색해서 출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수년간 전국 모의고사 출제위원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제자는 여러분이 워딩만 외운다는 걸 안다. 그리고 출제자는 그걸 역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의 고민이 생깁니다. 예, 일단 통으로 외워야 되는 건 알겠다. 그런데 너무 길어서 힘들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외우냐고 도대체. 여기서 필요한 게 끊깁니다. 앞에서 제가 두 가지를 했죠. 하나는 길게, 두 번째는 뭐라고? 끊어서.
요나스 부분이 아예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인간만이 책임 능력이 있어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이야. 그 요나스는 그래서 뭐니? 인간은 책임져야 해. 책임져야 한다. 그럼 여기 이제 통으로 암기가 되는 거라. 그리고 이 내용은 보시다시피 이 내용 덩어리 하나와 이 내용 덩어리 하나로 두 분 나누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기와 여기를 끊어줘. 그리고 끊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냥 단순히 끊어지면 잘 안 외워져. 끊고 나니까 뭐니? 이건 팩트다. 이건 사실이다. 그리고 요게 뭡니까? 근거해서 뭐뭐 해야 한다. 뭐야? 이거 당위잖아. 그리고 결론이잖아. 이 결론이 당위가 성립한다 라고 하는 이제 내용 요소 간의 관계가 파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관계가 파악되면은 이제 외워지는 게 더 쉬워집니다. 인간만이 책임질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책임져야 된다. 이걸 갖다 뭡니까? 인간만이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근거,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인간은 책임져야 해 라는 하나의 논증 구조를 만들었구나. 누가? 요나스가. 그래서 지식이죠. 지식을 한 세트로 길게 외우시되 끊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고기를 끊어주면 논리적 관계가 드러나지면서 우리의 암기를 도와줘요. 그냥 단순히 끊어서 나열해서 외우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오픈 뉴 월드. 설명만 하면은 당연히 뭐 그럴 것 같네 라고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안 돼. 그래서 얘 말고 다른 친구 하나를 가지고 더 연습을 해볼까 합니다. 생활과 윤리에서 킬러 주제, 킬러 개념 하나가 뭡니까? 시민불복종. 자, 일단 저는 시민불복종을 줄여서 시불이라고 합니다. 욕 아닙니다. 님들은 지금 시불의 의미를 보고 계십니다. 일단은 길게 외우라고 했죠. 시불은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개정, 변혁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라고 나오죠. 우 길다. 어우, 외우기 힘들어. 그래서 뭘 하시라고요? 끊으라고요.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이니까 그냥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해서 끊습니다. 끊었죠? 어떻게 하는? 개정하려는, 바꾸려는, 변혁하려는 끊으세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의도적인 위법행위. 자, 이렇게 끊어보니까 그러니까는 또 이런 식이 되네요. 부정하는 법이나 정책을 바꾸려니까 이게 시불의 대상의 모양이구나. 뭐 잘은 모르겠다만은 변혁을 하기 위한, 그럼 요거 딱 이제 시불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변혁을 위한, 바꾸기 위한 이러면 되겠지? 의도적인, 특징, 조건, 보조적인, 부수적인 조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법행위다. 특징일 수도 있고, 특성일 수도 있고, 등등등등 사실 크게 이런 것은 이제 적당히 여러분이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한 줄 안에 이러한 내용 요소들이 파악이 되죠. 나중에 사상과 공부할 때도 요거를 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님들이 갑사상가가 롤스야, 을사상가가 소로야, 병사상가는 싱어야 이런 건 몰라도 이걸로 해결되는 선지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자, 선지 5를 보면 시민불복종은 합법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방금 앞에서 시불이었지, 그렇지? 시불은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교정하려는, 변혁하려는 의도적인 뭐라고? 위법행위라고. 그러면은 이 선지는 틀렸네. 그런데 이 선지 오답률이 20%입니다. 이게 20%는 틀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수험생들은 이렇게 안 외우고 어떻게 외운다고? 롤스는, 소로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소로, 롤스는 시불을 위반받는데요. 싱어는 아닌가요? 선생님? 드워키는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사상을 접근하니까 이게 시험지에서 머리가 뽀개지는 거죠. 이제 님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암기를 길게 하면 부정의한 법, 정책, 변혁 위한, 바꾸기 위한, 변화 위한, 목적, 대상, 목적, 의도적, 추가적 조건, 위법 행위 딱 외우시면 내용 요소가 파악이 되고 그리고 사상가 필요 없이 자동 해결되는 선지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 특히 이제 비판적 사고가 너무 강하신 분들 쌤! 이거 옛날 문제지 않습니까? 요즘은 안 그래요. 그리고 쌤! 이거 6평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애들이 롤스 제대로 모르니까 싱어 소로 제대로 모르니까 틀린 거지 않습니까? 수능에서는 안 그래요. 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다시 얘기합니다. 암기는 머리로 하는 거다 그렇지. 그리고 우리의 머리내는 그렇게 빨리 안 바뀌어 얘들아. 지금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 같아? 한번 볼까? 24 수능 문제입니다. 디귿선지 오답률이 30%예요. 자, 이 사상가가 중요 사상가죠. 롤스거든요. 수험생들은 분명히 롤스의 시민불복종, 부정의한 법 바꾸려고 하는 거. 자, 이 사상가가 롤스예요. 수험생들은 이제 수능장에서 롤스가 부정의한 법을 변형하는 게 시불의 목적이었나? 결과였나? 분명히 이 고민을 했다고. 그리고 그 고민은 쓰잘데없는 고민이죠. 왜?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변형하기 위한 이게 뭐라고? 목적이라고 얘들아. 이걸로 해결되는 선지인데
30%인데 오답률 30%. 그전에 거는 20%. 오답률이 더 올라갔네. 왜 그래? 계속 공부가 워딩 단어 짧게 아니, 결국 7년이 지난 후의 문제지만 여러분의 공부는 점점 퇴화하는 식의 공부를 하는 거죠. 평가원 출제 잘 안다니까. 왜? 출제자들도 고등학교 때 그런 실수를 했으니까는. 근데 대학교 가서 보니까 또는 공부해서 보니까 또는 이론을 공부해 보니까 교육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게 이런 게 인간의 약점이었군. 되는구나. 그래 이용해 먹는다니까. 제가 서울대를 다니던 시절에도 여전히 인간들은 짧게 핵심을 중심으로 암기를 했고요. 그래서 길게. 근데 그 긴 게 너무 힘들어서 단위로 끊어서 외운 제가 승자가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친구들은 짧게 워딩 다들 외우고 있을 테니까 내용 단위를 묶고 끊어서 외우시는 여러분들이 승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빠이.